야, 조용해, 조용해. 자, 한번 해보자. 33번부터.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시근이 한 개뿐이다. 이게 3중근이라는 얘기죠, 지금 3중근.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인데, 이제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이제 선생님이 어저께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3차식이 기본적으로 2차식하고 1차식의 곱으로 지금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곱하기 형태 꼴이 나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 근데 3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하고 x제곱이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k 이렇게 잡아놓으면, 자 봐보세요. 다 더하면 0인 게 보여지죠? 그럼 1이 무조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1을 찍찍찍찍찍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 x-1이 근이 하나 있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k는 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서 이 보이는 요 값은 실근이 하나 나오고 요게 1차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는 근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근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별식 D를 하는데 1 더하기 4K가 0보다 작으면 되거든요.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으니까, 그지?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애매하다. 얘가 1을 근으로 가져도 되나?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 저 말이 조금 애매하네. 잠깐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빠진 친구들이 좀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금요일 날 여기 고차 방정식까지 해서 숙제 검사 싹 해서 안 되면 금요일 남고, 그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남고 이렇게 갈 거야. 알겠어? 그때까지는 마무리 잘 해야 돼. 알겠죠? 100%까지요? 응? 100%까지요? 아니면 최종 점검하기? 최종 점검하기까지 가야 되겠죠? 금요일에. 자, 어떤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다음과 같고, 알파분의 베타분의 감마분의 역수의 합이 4분의 3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네요. 자, 왜 그러냐면 세 근이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라고 했죠? 그냥 합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어.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3 곱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 자, 곱 다 곱해.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왔죠? 근데 지금 병 보면 알파 역수 있죠, 역수. 역수 같은 경우에는 통분하면 돼요. 통분하면 이렇게 통분을 하면 여기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되겠죠. 물론 이제 순서는 조금 바꿨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8분의 A가 되는데 4분의 3이다. 그래서 A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제 끝났죠. 저 뒤에 값은 지금 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에 제곱을 하면 저 값이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제곱을 합니다. 자, 3항의 제곱은 제곱 한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곱하죠?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얘랑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즉 알파 베타 감마로 묶이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해 갔니? 이해 갔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얘인데 다 알죠, 이제? 그리고 아마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는 여기까지 구해놓고 요거를 못한 거죠. 요거를.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자, 요거 제곱하면 36이고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8, 더하기 48 이렇게 나오는군요. 84야 그러면? 자, 37번 문제 또 똑같은데? 근데 이제 요런 거는 37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오씨 내 전동 지우개. 자, 일단 합이 뭐가 나와요? 합이 0 나오죠. 0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뭐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3. 여기까지는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면 합이 0인데 저 위에 쪽 봐봐. 분자 보여요? 저게 베타 더하기 감마로 보여요? 내 눈엔 다르게 보이는데? 뭘로 보여? 저기 분자에 베타 더하기 감마가 다르게 보이지 않아? 어떻게 보여? 마이너스 알파처럼 보여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제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마이너스. 자, 이제 나머지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위에 거랑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하시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요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43번 자, 선생님이 그때 2차식 하면서 했었는데 3차식도 사실 똑같거든? 3차식은 봐봐요. 어떤 2차식부터 한번 해볼까? 2차식 최고창의 개수가 모른다고 가정해볼게. 맞지? 아, 저거 좀 소리가 좀. 자, 그러면 봐봐요. 2차식이 F에 1을 넣으면 F에 2를 넣으면 0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써요? fx를 ax 빼기 1 x 빼기 2 이렇게 적지 않아요? 그죠? 기억나니? 기억나? 그럼 만약에 이제 요게 있고 두 번째 f에 1을 넣으면 f에 2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나오면 2차식이라고 위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fx는 a에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3 이렇게 적잖아. 맞지? 1 넣으면 3, 2 넣으면 3 이해 가죠? 맞아요? 자, 여기 봐요. 3차식이죠? 3차식은 근이 3개죠? 맞죠? 그럼 fx의 최고차항에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a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했는데 뭐가 나온다? 뭐가 나와? 4 됐죠? 그럼 F4는 뭐예요? 10이니까 4를 대입하면 A가 나와요. 그죠? A가 뭐예요, 그러면? A가 4를 넣어줘, 빨리. 넣어주면. 3 곱하기 2 곱하기 6A. A는 1이네. 그치? 됐어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서 이제 봐봐. 얘는 0이 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애들이 이걸 또 미친 듯이 전개하고 있네. 그지? 뭐야, 답은? 6이죠, 6. 왜 그럴까요? 같잖아요.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은 어디에서 보이죠? x세제곱의 개수와 x제곱의 개수를 알면 근의 관계가 보이니까 세근의 합이 보이죠? 정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자, 봐봐. 잘 생각해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
세 개의 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맞아요? 근데 내가 이 위의 식에다가 100을 더했다고 가정해봐. 100 이렇게 더했어. 그지? 세 근의 합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안 변하지? 자, 앞에 쪽 이 3차식 보이세요? 4를 더했어. 근의 합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니까 얘는 0의 근인 거죠? 1, 2, 3 이렇게 이 합과 근데 이제 근이 1, 2, 3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1, 2, 3의 합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1, 2, 3을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47번 자, 어떤 3차 식이 있네요. 3차 식이 다음을 만족할 때 f2x의 세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fx는 x-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f2는 0이라는 소리고요. f2는 0이야. 이렇게 돼 있고요. fx의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4i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봐봐요. 한근이 마이너스 4i라고? 저기 보니까 딱 허근이 보이네요. 그럼 허근이 보일 때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죠? fx의 개수가 실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실수야 아니야? 실수라고 써있지? 그러면 또 다른 한근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4i가 한 근이라면 다른 한근은 4i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한근은 뭐다? 2다. 그치?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합은 뭐 이거 풀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치? 얘를 다 더하면 2가 나오고요. 곱은 두 개씩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 16 곱하면 마이너스 8i 플러스 8i 끝. 다 곱하면 32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f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짝 마이너스 2x 제곱 뿅 16x 짝 마이너스 32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됐습니까? 그러면 f2x, 2x의 세근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끝났는데 이거 뭐 괜히 이거 썼다 내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f2x는 0이 되는 근이라는 건 2x가 마이너스 4i이거나 4i이거나 2가 되는 x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x값이 마이너스 2i이고 2i이고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두 개를 곱하면 4가 나오죠. 4가. 세 개의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입니다. 4. 이거 괜히 구했어. 그냥 한번 구해봤네 그냥. 내 말이 이해 가나? 이해 가요? 근이라는 건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4 여기 봐봐요. 마이너스 4i를 넣으면 0이고 4i를 넣으면 0이고 2를 넣으면 0이잖아요. 근데 다른 말로 하면 2x가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x값은 요거라는 거죠. 요거. 됐지? 자, 51번. 응? 넘어가야 되나? 있구나. 자, 어떤 허근이 있다. 자, 니네가 보기에는 저렇게 오메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뭔가 대단해 보이겠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냥 뭐 알파가 있다, 베타가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오히려 더 친절하게 알파, 베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안 주거든요. 근데 저렇게 오메가라고 주면 쟤는 실근이라고, 허근이라고 줬잖아. 너무 좋은 거죠. 일단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 나오는데 얘는 실근이고 이쪽에서 허근이 등장을 하니까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허근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한글은 무슨 근일 수밖에 없다? 켤레근일 수밖에 없으니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1, 두 근의 곱은 1 여기까지 뽑을 수 있어요. 맞죠? 자, 뭐 이게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봐봐요. 요거 보여요? 요거를 살포시 넘겨보세요. 이렇게 넘겨요. 뭐가 나오죠? 오메가지.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맞죠? 자, 오메가도 근이면 켤레 오메가도 근이라고 그랬죠? 그럼 켤레 오메가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켤레 오메가의 제곱은 켤레 오메가 빼기 1이랑 똑같죠? 저 봐봐요. 그지? 그래서 오메가 제곱분의 1 더하기 켤레 오메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됐습니까? 통분 뭐 이거 하는 방법 되게 많다고 그랬어. 일단은 통분할게. 나는 통분 오메가 제곱 곱하기 켤레 오메가의 제곱은 여기는 오메가의 제곱, 여기는 켤레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요 값은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랑 같은데 얘가 1이니까 여기는 1이고요. 그럼 요걸 구하는 거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그죠? 오메가 더하기 켤레 오메가의 제곱 빼기 2 오메가 켤레 오메가랑 같으니까 요 값은 1이고 요 값은 1이고 답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오네. 됐지? 그냥 그래요. 적어 놓으면 똑같은 게 보여. 그런 얘기야. 됐니? 그 다음에 53번. 자,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할 때, 한 헉은 오메가라고 할 때,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 라고 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한 헉은 오메가가 있으니까 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 x-1을 곱하면 x세제곱은 1이 되죠? 즉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요게 자동방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게 자동방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메가의 성질은 세제곱을 됐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뺑글뺑글 돌겠는데 주기를 3칸을 가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차례대로 대입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1부터 25까지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똑같아지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F1부터 넣어줘요. F1은 자,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그러니까 1이 나와요. 맞죠? 맞아? 그 다음에 2를 넣어주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맞죠? 얘가 0이 나와요. 그죠? 1, 0 여기까지 알았어. 그 다음에 3 1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나오고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써놓고 보니까 그지? 얘가 0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1이라고 2분의 1 그지? 2분의 1 됐지? 뭐 규칙성이 아직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 그지? 하나 더 해볼까? 1 더하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센스인데 오메가의 4제곱으로 적을 건 아니지. 왜냐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라고 적고 싶지 않나? 그지? 그리고 1부터 오메가의 4제곱까지 적을 건데 어차피 얘는 0이라는 걸 알았고 맞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다가 1 더하기 오메가를 적고 싶지 않나? 이해가? 이해가? 그럼 얘가 1이잖아. 어디 많이 봤는데? 돌죠 지금.
몇 칸마다 돌아요? 3칸이에요, 3칸. 같은 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3칸마다 돌아요. 그러면 25까지 3칸이 몇 개 있어요? 3, 8에 24. 8개 있죠? 그럼 3칸을 더한 애는 1 더하기 0 더하기 2분의 1인 거죠? 맞죠? 그럼 25는 뭐가 돼요? 얘죠? 이렇게. 됐어요? 답이에요. 와, 별로다. 그지? 자, 일단은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반지름을 그냥 선생님이 X라고 잡을게요. X라고. 됐어요? 그럼 이 원기둥의 이 부분이 X가 되는데 여기에 반구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요 길이도 X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도 X. 근데 요 길이가 4니까 여기가 4 빼기 X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일단 원기둥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밑면의 넓이 파이 X 제곱 에다가 4-x를 곱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요.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9의 부피 기억납니까?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아래 세제곱 됐죠? 근데 저건 반구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3분의 2 파이 아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다? 3분의 40 파이. 오케이. 그래서 파이는 날리고 3을 곱하고 그죠? 그럼 여기 파이는 날리고 3 곱하고 3x 제곱 4 마이너스 x 파이 날리고 2x 세제곱 40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넘겨 x 세제곱 12x제곱이니까 넘겨 마이너스 12x제곱 하고 40 이렇게 붙는군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조립제법 이거 얼마가 되냐? 2 돼? 2? 진짜? 되겠다. 그치? 됐죠? 근데 이제 물론 여기도 모르겠어요. x 2예요, 2. 왜냐면 이제 반지름이 4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치? 저 값이 아마 4보다 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났군요. 아니네. 67? 자, 이제 실수 xy가 있는데 둘 중에 큰 걸 적어라. 같다면 x를 적고 아니라면 큰 걸 적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군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x가 2y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2y보다 크거나 같으면 2x 더하기 3y 빼기 1은 x 이렇게 되는 거고 x제곱 빼기 y는 x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정리하면 3y 요거 위에 거 3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걸랑요?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요 값을 대입하세요. 그럼 x제곱 있고요. 플러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은 x 이렇게 나오죠. 3을 곱하면 3x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은 3x 나오면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3하고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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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x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나옵니다. x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됐죠? 그럼 x가 1이 되면 y는요.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뭐가 나옵니까? 0이죠, 0. 마이너스 3분의 1이면요. 얼마 나와요, 이거? 9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뭐 계산하기도 귀찮은데 얘는 안 되지, 지금. 왜? x가 2y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래서 요게 답이지, 요게. 1, 0.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베타 값이 있는데 x가 2y보다 작은 경우죠. 2y보다 작으면 2x 더하기 3y 빼기 1이 2y가 나오는 거죠. 2y가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제곱 빼기 y가 뭐가 나와요? 2y가 나오는 거죠. 2y가.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야 돼? 2x 더하기 y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자, x제곱 빼기 3y 더하기 6x 빼기 3은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맞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x의 값이 무슨 근이 나오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아니 허근이 아니라 뭐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인 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답에서 무슨 근을 구하라고 했어요? 유리수인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인 거죠, 지금. 됐나요?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 뒤에 쪽으로 넘어가서 연립 1차 부등식을 볼 건데요. 이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이 교과서에 이 단원이 없는 데도 있어요. 보통은 2차 부등식부터 나오지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선생님이 좀 빠르게 그냥 설명을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잘 한다면 얘는 뭐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쭉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개를 더하거나 뺐을 때는 부동호가 바뀌지 않으며 만약에 음수값을 곱하거나 양수값을 곱했을 때 보면 양수는 상관이 없지만 음수값을 곱하면 부동호가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라 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중2 때 또 봤던 부분인지라 지금 2차 부등식이 좀 중요하지 여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풀면 됩니다. 알겠죠? 겹쳐지는 부분을 보면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위에 거 먼저 3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죠? 왼쪽으로 x값을 잡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x 잡고 넘겨서 마이너스 3 써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연립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에 것과 아래 게 겹쳐지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겹쳐지는 부분. 알겠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물어볼 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보면 x 더하기 1이 있고 여기 4x 빼기 2니까 빼기 1 잡으면 자, 뭐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음수값이 나오게끔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얘를 이쪽 넘깁니다. 나는. 이렇게. 그러면 3x를 이렇게 적고 넘긴 다음에 그죠? x를 중심으로 얘가 가지고 있는 부동호 방향을 잡아주고 얘를 넘겨서 2를 이렇게 써요. 그래서
x가 3분의 2보다 작다를 써주고 이렇게 완성을 시키겠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답이 얘가 되는 거죠. 혹시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직선상에서 표현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타내는 영역과 3분의 2보다 작은 영역이 나타내는 부분을 표기를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고르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알겠지만 굳이 이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x값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어느 부분을 커지고 작아지는 게 보이니까 그지? 그런 부분들은 굳이 안 그래도 알겠지. 자, 요거 니네 했었죠? 그죠? 공통 부분이 있고 없고 괜찮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그치? 자, 한번 보자 그러면 그냥 해가 없는 것을 구하라 했는데 자, 1번 봐봐요. 3이 되는 부분이 두 개 다 있죠? 그죠? 저럴 때는 뭐 3이라는 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위에 쪽은 10x가 30보다 작은 거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해가 존재하겠지. 자, 3번 2x 빼기 2가 4보다 작거나 같죠. 2x는 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나오고 아래 거는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죠? 맞아요? 겹쳐지는 데 있나요? 없죠? 없지? 그치? 없어? 없어. 얘는 3보다 큰데 없어. 답이네. 해가 없는 것을 구하시오. 뭐 나머지는 이제 귀찮아서 못하겠다. 그치? 자, 3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참고로 요거는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겠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쓸 때 두 개의 등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립방정식에서. 그럴 때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 연립방정식에서는 A는 B는 C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때 요 식을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고 세 개 중에 뭘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두 개의 등호가 있을 때 알겠죠? 등호가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부등호 관계가 있을 때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얘를 여기에서 A가 C보다 작다 이걸 써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줘야만 한다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세 개가 있을 때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동일한 식이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래서 보기 좋게 다시 바꿔보자. 2x 빼기 30은 5x 빼기 3이고 얘랑 5x 빼기 3이랑 6의 5 빼기 x의 연립 부등식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됐잖아. 그럼 이제 위에 거부터 계산해 보면 넘기면 3x가 크다. 넘기면 마이너스 27. x가 마이너스 9보다 커요. 자, 5x 마이너스 3. 30 빼기 6x 넘기면 11x 넘기면 33.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요.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할 때 자, 이런 것도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는데 정수가 되는 부분을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을 잡아주시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음수하고 양수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끝나는 음수 부분을 잡아주고 0 표현하고 1 쓰고 끝나는 3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럼 개수를 셀 때에는 당연히 1부터 셌을 때는 그냥 나오죠?
8개, 3개, 1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가 한두 개 틀린단 말이야. 그런 적 있지? 그치?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짚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해서 하는 얘기인데 개수 셀 때 어떻게 세는지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3에서 100까지 몇 개? 3에서부터 100까지 98개. 아니 이제 너는 왜 그러니 진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수 빼면 돼요. 앞에 있는 수. 앞에 있는 수 빼면 됩니다. 얘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1부터 100까지 몇 개? 100개. 100개. 100개 맞아? 100개지. 0이니까 앞에 거. 1부터 10까지 몇 개? 10개. 10개. 앞에 쓰는 거구나. 나 원래 아는데 쌤 페이크. 10개. 제 머릿속에 한 개 더 들어오게 해버려야지. 그래서 앞에 수를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수를 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음수 양수를 그래서 구분 짓는 게 양수 부분을 셀 때는 그냥 1부터 세워주면 되는 거고 음수도 마찬가지로 1부터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잘라서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을 보고서 앞에 있는 숫자를 빼주세요. 그럼 나오니까. 그럼 뭐 이거 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슬프네요. 아니에요. 뭐 이거 많이 몰라요, 근데. 자, 이제 뭐 계속 한번 해봅시다. 미지수 값이 나왔군요. 자, 계산을 해보자. 위에 거 먼저 2x 플러스 5가 있고 3x 플러스 3이 있고 그죠? 마찬가지로 넘기면 x가 이렇게 넘기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2x가 a 더하기 1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x는 2분의 a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지금 해를 보면 해가 사이 값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 이제 얘가 작고 얘는 크죠. 따라서 그냥 구조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죠? 됐죠? 그럼 b는 2고요. 요게 4니까 a는 7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쉽죠? 나는 지금 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야, 근데. 뭐 이거 뭐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뭐 나와 있어서 하고는 있지만, 혹시 어렵나요? 괜찮아요? 민주 괜찮니? 그 표정은 되게 어두운데, 지울게요. 자, 3x-7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적자. 아래 거 이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얘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상수 A가의 범위를 구하시오. 아, 여기 나왔군요, 드디어. 그죠? 자, 해를 갖지 않는다. 이거 수직선을 그려볼게. 자, X값이 이렇게 있고 4가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a 더하기 3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이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없지? 맞아요? 겹쳐지는 부분이 없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 등호 관계를 쓰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3이 4보다 크면 돼. 여기까지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가 미지수잖아요. 이 검은색 동그라미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즉 다시 말하자면 a 플러스 3이 4가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자, 여기가 같아지면 4라는 글이 발생하는구나. 자, 이거는 이 동그라미가 비어있고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반드시 마지막에 같아져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같아지면 안 되죠. 그래서 a가 1보다 클 거고 답이네요, 그냥.
자, 하나 더. 똑같아요. 밑에 문제 똑같으니까. 다음 연립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5개 있다. 아, 요것도 중학교 때 굉장히 열심히 풀었던 문제구만요. 그죠? 마이너스 x를 넘기고 마이너스 3을 넘겨서 요거 하나를 얻고요. 됐죠? 그 다음에 저기는 그래, 천천히 하자. 요거니까 3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고 x가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야. 여기까지 됐지? 맞지? 그런데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요렇게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는 크다가 나오죠? 요렇게. 근데 이때 정수가 몇 개 있어? 정수 x가 몇 개? 5개. 근데 여기 4는 하나 보이는구나. 하나, 둘, 셋, 넷, 5. 그치? 맞아? 5. 이렇게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있겠죠? 이렇게. 맞죠? 됐나요?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요 상황에서 먼저 뭐라고 되는 거야? 크기를 먼저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크고 0보다는 작고만 요걸 먼저 적어요. 됐지? 그래 놓고 이 흰색이 0이 돼도 되는지와 마이너스 1로 가도 되는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됐어요? 그죠? 이게 0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0으로 가면 개수가 줄어버리죠? 안 되죠? 여기에 별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로 가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마이너스 1로 가더라도 마이너스 1은 포함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동그라미가 가도 되는지로 여기 등호 관계를 파악해달라. 라는 얘기고요. 양쪽에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양쪽에 4를 더해서 나올 거고 양쪽에 음수를 곱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뒤집어야 되는구나. 뭔가 뿌듯하구만. 사용을 하니까. 자, 한 개에 700원인 과자와 한 개에 500원인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과자를 X개, 사탕을 Y개, X 더하기 Y가 몇 개? 20개 되겠죠? 과자를 사탕보다 많이 사고요. X가 Y보다 커야 하고요. 그죠? 과자를 사탕보다 많이 사고 총 금액이 13,000원 이하. 자, 과자로 700X 더하기 500Y가 13,000원 이하. 이렇게. 그죠? 과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네. 자, Y는 없애는 게 좀 좋을 것 같죠? 그죠? Y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지? 자, 이제 Y를 없애볼까? Y 대신에 20-X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고 그러면 X가 20-X다 이렇게 나오니까 X가 10개보다는 많아야지. 그지? 여기 하나 나오고 자, 얘는 뭐 100을 나눠 놓고 7X 적고 5를 적고 Y 대신에 20-X 적고 이렇게 130까지 적어 놓고 2X가 되는군요. 그죠? 100이군요. 100. 100이 넘어갑니다. 30입니다. X가 15보다 작죠. 그러면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느냐? 15개네, 15개.
얘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뭐가 이렇게 힘드니? 그지? 얘는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어떤 C라는 값보다 작다라고 하면 사이값이 나오고요. 크다 이러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 값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적어줄까요? 절대값에서 이제 등호관계 관련된 건 했죠? 등호관계 관련된 건 했지? 자, 절대값 ax 더하기 b가 어떤 c라는 것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너무 당연한 얘기. 얘는 양수,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해봐. 양수가 음수보다 작다,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c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저기서 보면 0보다 크다고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이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 c에서 ax 더하기 b가 c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ax 더하기 b가, 그러니까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c와 c 사이에 있다. 그리고 만약에 ax 더하기 b의 절대값이 어떤 c보다 크다. 자,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볼게요. c가 음수다. 그럼 뭐다? c수 전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상관없다. 맞지? c가 음수면 당연히 얘는 양수니까 무조건 크겠지. x에 뭘 넣어도.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이제 양수다 이렇게 나오면 ax 더하기 b가 양수보다는 커야 하고 ax 더하기 b가 음수보다 작아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죠? 얘는 외워주시는 게 맞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나올 때마다 범위값으로 나눠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주시는 게 맞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외워놓으니까 뭐 너무 쉬우네. 그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에서 2x 마이너스 3이 7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지? 그러면 양쪽에 3을 더하면 마이너스 4에서 2x가 12야. 양쪽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에서 x가 5야.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마이너스 1, 0, 1, 4, 4개, 6개 이렇게. 그지? 자, 근데 선생님도 근데 할 때 이런 거 할 때나 정수 x의 개수 구하라면 난 반드시 적어요. 그냥 이렇게 세면 틀려 진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정수가 들어가는 거 시작점 끝점은 적어주는 게 맞아. 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방식을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보면 저기 x 미지수가 x가 들어가죠. 절대값이 있는데, 근데 해도 답은 나와. 알겠지? 해도 답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절대값을 풀어서 풀어야 돼요.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보잖아요. 민자 정신 차려? 알겠지? 그러면 2분의 1이 기준점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클 때 하면 2x-1이 나오고 x 플러스 4가 나오고, 그러면 넘기면서 x가 5보다는 작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조건 하에서 이걸 얻었으니까 답은 2분의 1에서 x는 5까지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자, 여기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이거나 또는 이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답이랑 이 답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답과 여기서의 답을 모두 적어주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죠? 그럼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이렇게 나오지. 그지? 됐어? 맞아? 그러면 3x가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죠. 맞아요? 근데 조건이 이거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에서 x는 2분의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근데? 요것도 답이고 요것도 답이죠. 맞죠? 근데 얘네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서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서 어떻게 돼? 이어지죠? 겹쳐지는 거 찾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답이 마이너스 1에서 5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정수 x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요게 사실은 상수항 나왔을 때처럼 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죠? 원래 정식으로 푸는 건 요겁니다. 근데 얘가 신기하게도 그냥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보다는 2x 마이너스 1이 크고 x 플러스 4보다는 작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봐. 여기서 요거 계산하면 3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죠. 이렇게. 그 여기서 계산해봐. 여기 x가 5보다 작다가 나오잖아.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네? x 플러스 4지? x가 5보다 작다가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답이 나오는군요. 그죠? 이 문제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돼요. 다른 것도 되긴 하는데, 아마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 풀 때는 당연히 요게 다 적어주는 게 맞겠지. 자, 요거 2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왔네. 요 2개 절대값 베끼는 거 했었죠?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작다가 나와 있는 것 뿐이니까 이제 그것만 잘 알고서 풀면 별거 없습니다. 자, 절대값 2개 나왔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0이 되는 부분을 잡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 2개의 0이 되는 값을 찾아요. 뭐하고 뭐?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얘를 범위를 이렇게 나눈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그럼 1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거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넣어달라고 얘기했어. 음수가 나오는군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음수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아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자, 자꾸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제 조건이에요. 여기에서 이 답을 얻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답은 얘를 만족하는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아직 하나밖에 안 했어. 두 번째, 마이너스 2에서 등호는 큰 쪽에 일반적으로 넣어준다. x가 2보다 작다. 요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값을 넣어줘. 0. 앞에 거 음수잖아.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죠? 이 x가 사라지는데 이거 뭐야? 그죠? 근데 뭐가 나오냐? 4가 6보다 작다가 나오지. 그러면 등호를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하죠. 4가 6보다 작지 뭐 만족하지 않냐? 그치? 그러면 얘가 답이에요, 그냥. 이거일 때 등호를 만족하잖아. 그치? 요게 답이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이거 또 이어지네, 그치?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양수야. x가 6보다 작아. x가 3보다 작다가 나오죠. 됐나요? 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를 만족하면서 3보다 작아.
요렇게 될 거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그럼 어떻게 되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죠? 그죠? 요게 답입니다. 마이너스 9네요.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얘기를 했었나? 얘가 y는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2. 요 그래프 있죠? 요거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물 모양이 나옵니다. 우물 모양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알겠지만 여기가 4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도 마이너스 2를 넣어줘도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전체를 y라고 보면 저 6 보여요? 6? 6을 y라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죠? 6보다 낮은 지점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6이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요? 그럼 6보다 낮은 범위를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생긴 모양을 보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6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뭐 사실 바로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이해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쉽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뭐 다들 지금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군요. 자, 이 대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정리를 해봅시다.